안녕하십니까. 목포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임종섭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4.15 총선이 오늘로 12일 남았습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여파로 잔뜩 움츠린 시기인데요. 이 난관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4.15 총선에 대한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보자 그리고 공약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 중요한데요. 오늘 토론회 함께 하시면서 목포시의 발전을 견인할 적임자는 누군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회 의제는 목포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했습니다. 오늘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회 함께 해주실 네 분의 후보들을 좌석 순서에 따라서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3번 민생당 박지원 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6번 정의당 윤소화 후보입니다. 윤소화입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황규원 후보입니다. 황교안입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후보입니다. 기호 1번 엄지척 김원희입니다. 네, 오늘 토론은 전반부에는 공통질문과 개별질문 그리고 공약 발표와 검증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주도권 토론과 현안에 대한 정견 발표 그리고 이에 따른 자유토론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토론회의 발언 시간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시간은 발언을 시작할 때부터 측정되고 초과하면은 마이크는 꺼지게 됩니다. 각 토론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규칙과 발언 시간을 고지해 드릴 테니 후보자 네 분께서는 보다 효율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각 후보별로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인데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기호 3번 민생당 박지원 후보부터 기조 연설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OK 3번 박지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TV보다 훨씬 젊고 잘생겼다. 그때마다 저는 TV 나오는 분은 제 형님입니다. 이렇게 정치는 TV 토론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재미있을 수 없는 정치가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굶어 죽으나 코로나 죽으나 마찬가지다. 우리 목포 시민들의 절규입니다. 저는 IMF 외환위기를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극복해본 경험을 가졌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망하기 전에, 죽기 전에 정부가 구해내야 됩니다. 따라서 코로나 전투수당 100만 원씩을 꼭 지급하는 것을 이 박지원이가 만들어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다음은 기호 6번 정의당 윤소화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윤소화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힘을 합쳐 함께 헤쳐나갑시다. 지난 30여 년 시민운동, 저는 목포 시내 골목골목 삶의 현장을 누비면서 살았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서는 저 사람 초선 의원 맞냐 하는 놀라울 정도의 의정활동 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청문회에서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자유한국당에 단호히 맞서왔으며 검찰개혁, 사법, 정치개혁 선두에 늘 윤소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치인도 하지 못했던 30년 수건싸움, 복대 의대 설립, 그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자랑스럽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 이구동성 칭찬해 주십니다. 목포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윤소화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네, 이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황규원 후보의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24만 목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KBS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1대 국회의원 후보 미래통합당 후보 2번 황교안입니다. 저는 올해 만 37세의 젊은 사람입니다. 젊기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목포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목포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목포는 한계에 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벚꽃이 피는 봄이 오는 지금에도 사람 하나 만날 수 없는 이 도시에서 우리 목포 시민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저 미래통합당 기호 2번 황교안은 확연히 다른 미라클 목포로의 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24만 목포 시민 여러분, 오늘 저의 목소리를 듣고 보시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김원희입니다. 그동안 목포를 위해 헌신해 오신 박지원, 윤소아 후보님과 한자리에 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안에서 태어나 목포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7급 비서로 시작해 차관급 정무부시장을 지낸 유일한 사람입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새로운 목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목포역과 원도심을 대개조하여 동아시아 관문도시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근대 역사 문화 특구를 지정하고 원도심, 중도심,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기호 1번 김원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 새로운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목포가 최고다. 시민 여러분이 엄지척해 주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공통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청 이전이 10년이 지났는데요. 목포시는 이 이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목포 시민들의 남학 신도시 이전이 계속되면서 목포 지역의 인구가 23만 명 선도 무너질 위기에 봉착해 있고요. 또 수천억 원을 투자한 원도심 역시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날로 하락하는 목포시의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자, 무한반도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 등을 포함해서 목포시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한 분 한 분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윤소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실 텐데요. 답변 시간 다시 말씀드리면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인구 감소의 문제는 개헌과 맞물려 있는 지방분권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 23만의 벽이 무너진 목포시의 인구 감소는 우리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인가를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유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인구 유입이 그 대안인데, 그렇다면 실제 청년들이 일할 수 있고 질 좋은 일자리가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간접 고용은 물론이고 직접 고용이 4,700명, 그리고 간접 고용까지 하면 2만 3천 명에 이르는 고용 효과를 할 수 있는 목대 의대와 대학병원이 들어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화산업 부분으로서의 목포의 특성을 잘 살리는 수산양식 기자재 산업을 클러스터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목포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서 목포의 인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포는 이제 다시 윤소화를 통해서 목포 시민과 함께 새롭게 도약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황교안 후보의 답변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인구 감소 문제는 하나의 산업으로 해결됩니다. 바로 관광이죠. 목포시 내부에는 음식의 맛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 무기를 이용하려면 상대가 이용을 하려 와야 되는데 이 가장 킬링 포인트인 관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는 관광이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식문화, 세 번째로는 자연 경관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에 맞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목포는 우리 앞선 선배님들께서 너무 잘 관리를 해주셔서 그 지역 관광에 맞는 포인트별 인프라는 정말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는 접근성이라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 하나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목포 유입 환경 개선과 관광객의 편리성만 맞춰진다면 해결될 것입니다. 이에 남도 패스를 활용한 점진적으로 대중교통의 무료화와 대중교통 노선의 개선이 첫 발판이 될 것이며 시도를 연결하는 KTX 비용 및 톨게이트비 지원 등으로 관광객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는 건설과 토목, 건축보다 더 빠른 성장의 결과를 보여줄 것이며 목포의 성장은 경제 활성화라는 덤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미 목포는 목포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활용하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될 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 이번에는 김원희 후보 역시 1분 30초입니다. 2019년 목포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목포시 인구 증가 대책으로 시민들이 꼽은 것은 일자리 63.7%, 주거환경 10.5%, 교육환경이 7.5%였습니다. 목포가 인구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과 교육 여건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죠. 저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목포의 일자리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두산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을 목포 신안에 유치해 해상풍력 일자리 5,000개를 만들겠습니다. 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 전남형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신도심은 고등학교를 이설하고 북항, 연산, 용해지구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포를 교육과 보육의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원도심과 중도심은 도시재생사업과 맞춤형 복지로 삶의 수준을 높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경험을 살리고 집권 여당의 힘을 활용해 잘 사는 목포의 꿈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목포 신안 통합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통합의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시민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네. 목포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끝으로 박지원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결국 목포에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교육 투자가 안 되어서 목포 인구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미 해양경찰 정비 수리창, 즉 국립수리조선소입니다. 국비 2천억을 투입해서 신항만 허사도에 만들면은 2024년까지 2,300개의 국립 직원이 생깁니다. 즉 공기업 공무원보다도 더 좋은 국영기업이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전라남도에서 80%의 김이 생산되지만은 김 공장은 전부 충청남도 서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양산단 옆에 국비 1,100억을 동원해서 약 1,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김 공장을 만듭니다. 4대 거점 관광도시 누가 가져왔습니까? 목포는요, 기아자동차 같은 그러한 제조업은 안 들어옵니다. 정주영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 해봤어? 그래서 제가 현대 기아자동차의 정몽구 회장과 정진영 회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목포에는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안에 해상풍력 발전으로 1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서 목포 신안 통합 50만 시대를 열고 교육에 투자하면은 인구는 자동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신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통질문 목포시 인구 감소 대책에 대한 네 후보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릴 텐데요.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 이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관련 내용인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조선 경기 침체 여파로 지금 조선업의 비중이 높은 전남 지역의 고용과 지역 경제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지요. 특히 서남권의 제조업과 주요 조선사들의 상시 고용 인원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대양산단 미분양 역시 목포시의 지방 재정 악화를 가속화시키는 대표적인 악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조선산업을 재건하고 대양산단에 추진 중인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 그리고 수산식품 산업 육성 방안 등에 대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황기원 후보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70%가 넘는 자영업자의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늘어난 자영업자의 비중을 줄이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영업자의 비중을 그대로 둔 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색다른 업종의 증가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은 스타트업과 재창업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구조에 맞는 스타트업이 생태계 조성과 재창업자의 활발한 재교육으로 스마트업, 스마트팜 등의 6차 산업 집중 산업과 스타트업의 지역 주도형 일자리 지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험이 풍부한 재창업자 육성을 통한 희망의 꿈이 있는 도시로 탈바꿈된다면 우리 청년들이 살기 쉬워질 것입니다. 또한 청년 스타트업의 부지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대양산단을 이용을 해서 공단의 활용으로 해결될 수 있고 스타트업은 조선업, 제조업이 가지지 못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으니 기존의 공단 입주업체들과의 MOU 또는 기술 제휴를 통해 판로를 찾고 기존의 업체들은 신기술을 접목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스마트업과 스마트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김원희 후보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목포 3대 전략산업인 서부정비창, 수산식품 수출단지, 해상풍력 배후단지 등이 이제 곧 현실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고 이낙연 전 총리가 실현한 사업들입니다. 목포가 4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되어 관광산업의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록 지사님, 목포시장 김종식 시장님, 그리고 목포 공직자들이 땀 흘린 대가입니다. 민주당 한 길을 걸어온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목포 발전 약속을 더 크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국비 약 2천억을 들여 신항만 허사도에 조성되는 서부정비창은 해경 300명을 비롯 2,300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3,300억의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됩니다. 저는 이 사업을 조선산단과 연계하여 동반 성장 계획을 수립해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목포 대양산단과 신항 배후 부지 1.34제곱킬로미터에 지정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전력 송배선, 수소 등 관련 산업 등과의 융복합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2기가와트의 해상풍력 클러스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남 섬남해안 농수산물 특화산업단지 조성, 목포 신외항 수출 배후단지 조성을 통해 목포의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순서는 박지원 후보입니다. 지금 김원희 후보가 말씀하셨지만은 해양경찰, 국립수리조선소 누가 가져왔습니까? 그리고 바다의 반도체를 가는 김공장, 또한 4대 거점 관광도시는 모두가 여수가 가져갈 거라 했지만은 이 박지원이 목포로 가져왔습니다. 이 세 개의 사업이 4,100억의 국비와 지방비가 확보되어서 지금 설계 및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해상풍력 발전, 이건 신안이 한국에서 최적지입니다. 김영록 지사와 박우량 군수, 제가 거의 매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48조, 한전, 한수원, 이런 대기업에서 투자가 되고 목포에만 투자 효과가 12조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1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은 이제 대울공단에 있는 해남에 있는 현대사무중공업과 대한조선, 이런 조선산업과 함께 병행 발전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따라서 저는 무엇보다도 세계 사업을 완결시키고 해상풍력 발전을 완성시켜서 조선산업과 해상풍력 발전이 함께 병행 발전하는 그러한 미래의 목포, 50만의 목포, 신안과 목포를 통합하는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렸죠. 끝으로 윤수아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박지원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서부정비창 사업, 그리고 수산식품 수출단지 사업, 다 같은 엄청난 생산 유발을 해내고 고용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불에서는 4년 전에 11,000명이 지금 6,000명 수준으로 반토막 나다시피 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현대사무중공업도 무려 5천 명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일자리가 대단히 호황되고 그림으로만 존재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단기 자금을 풀어야 됩니다. 정부 당국. 신속하고 가감한 대책만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을 강조한 것은 6개 대학의 24개의 청년들이 그 계열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직접 바로 고용되고 질 좋은 일자리에서 목포를 떠나지 않고 목포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매우 안정적인 일자리, 이것이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공통 질문에 대해서 네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후보별로 다르게 드리는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개별 질문 시간 역시 1분 30초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김원희 후보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죠? 서남권은 도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기반 시설은 무척 부족한 실정이지요. 이와 관련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목포대학교 의대 유치입니다. 목포대 의대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의대 유치 찬성하신다면 어떤 유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유치는 목포 시민의 30년 수건 사업입니다. 그동안 노력해오신 윤소아 후보님의 헌신적 노력과 박지원 후보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실시된 교육부 용역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저도 지역 상생 공약으로 목포대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유치를 열망하는 지역 주민의 꿈을 이뤄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목포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유치는 당리당략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유치는 과거 정권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기도 했지만 불발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는 2명의 국회의원님께서 나섰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업입니다. 시민의 수건 사업을 당리당략이나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윤소아 후보의 헌신, 박지원 후보의 경륜, 그리고 저 김원희 집권 여당의 힘을 모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개별 질문 두 번째 순서는 박지원 후보입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인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지역상권 침투로 중소상공업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 또 영세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분들을 위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 역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기 부양 대책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30년 목포 시민과 서남권 주민들의 수건인 목포대학 의과대학 설립을 순천에 팔아먹고 이제 와서 함께 모아서 하자. 이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이건 순천 국회의원 후보가 할 얘기를 목포 국회의원 후보가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IMF에 한 얘기를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극복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경륜이 있습니다. 지금 목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코로나 경제 위기로부터 살아나는 길입니다. 망하고 죽고 그리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방도 중요하지만은 민생 경제를 살리자. 그래서 지난 2월 초부터 추경을 주장했고 추경 117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추경을 더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포의 60, 70%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학원, 가수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특별수당 100만 원씩을 1인당 지급하자. 그리고 4인 가족 400만 원을 지급해서 우선 살려야 우리 경제가 살 수 있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제가 고용위기 지역을 선포해가지고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자, 이어서 윤소아 후보께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의 답변 시간입니다. 역시. 자, 지난해 4월에 천사대교 개통, 그리고 9월에 해양 케이블카 개통, 그리고 올해 초에는 목포가 관광 거점 4대 도시로 선정되면서 이 지역의 미래 전략으로 관광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무척 높습니다. 목포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천사대교와 KTX 견정선 등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또 인근 지역과 어떻게 협력하느냐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할 텐데요. 지역 협력과 전남 지역 관광의 부흥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전선에 앞서서 남양선을 정확히 빨리 완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보성에서 순천까지 다시 이어내서 결국 목포에서 부산까지 이루어내면 기본적인 철도와 국도 부분의 기본 SOC의 인프라는 구축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문화라는 특성을 갖는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목포 지역에서 특성 있는 관광 사업의 중심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옹금동 지역에서의 재개발 부분의 논란을 이제 접고 오히려 그분들을 5층 이하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부분으로서 영주권을 보장하고 그 옆에는 가족 펜션을 만들어서 지금 조선내와 부지에 계획 중인 복합문화단지와 함께해서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어내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그 체류형 관광도시가 됐을 때 명실공히 4대 거점 관광도시의 역할을 다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개별 질문 순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황규원 후보 순서인데요. 역시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포시가 정부의 지역관광 혁신을 위한 관광 거점 도시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지요. 향후 5년간 1,000억 원의 사업을 투입하는 이 관광 분야 최대 규모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목포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은 목포시의 도시 재생뿐만 아니라 목포시 근대문화유산 관광 자원화와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규모나 질적인 측면에서 월등한 역사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또 목포의 근대 역사거리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목포 도시 재생 사업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또 관광 자원화에 대한 계획과 비전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관광 거점 사업을 앞선 선배님께서 받아오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거점 사업이라는 게 이미 확보된 예산을 잘 활용을 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2020년 5개 도시에 159억 원이 내려왔고요. 2024년까지 5년 동안 1,000억 원 정도를 예산을 쓰는 것입니다. 목포는 지역 근대 자원으로 근대 문화거리, 음식 문화 콘텐츠로 인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근대 문화 거리는 지금 11만 4,600여 제곱미터로 직선 거리가 4.6km의 긴 거리이나 길이 좁고 협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접근도가 쉽지 않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도 쉽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유입 환경부터 바꿔야 됩니다. 대구의 예를 들면 김광석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의 주차장부터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라와 같은 셔틀버스를 순환 운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접근성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거리 안에 상점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 근대 문화 거리에는 커피와 같은 디저트류, 차 등의 간식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대 문화 골목과 같은 운영 조직을 만들어서 음식 문화 콘텐츠를 가진 지역 음식점을 입점시킨다면 관광 거점 사업은 활기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땅값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더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리단길처럼 여기저기 임대만 붙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네 후보별 개별 질문에 대한 순서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후보자들의 약속인 공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각 후보의 공약을 듣고 이에 대한 상대 토론자들의 검증이 이어지는 시간인데요. 다른 후보의 공약 잘 들으시고 그 공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순서는 김원희 후보부터 시작할 텐데요. 김원희 후보의 공약 듣고 질문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김원희 후보께서는 1분 30초 내로 공약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목포 2040 비전을 통해 목포를 동아시아 관문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목포역 지하화입니다. 1913년에 만들어진 목포역은 지난 2004년 호남선 복선화 사업을 하면서 목포 관통 구간에 대한 지하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목포역 군의 1km 구간, 면적으로는 약 6만여 평에 대한 지하화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목포역 부지는 목포 중심부의 단결을 고착화하고 심화시켜서 목포의 재편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목포역을 지하화하고 철도부지 지상 6만 평을 도심 내 부족한 녹지 공간을 만들고 시민광장으로 조성하여 목포 시민들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주화의 상징인 목포역 광장을 목포 시민광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지상에 새롭게 들어설 목포 역사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에 걸맞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업무와 물류 등의 시설뿐만 아니라 숙박, 문화예술시설, 스포츠센터 같은 시설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목포 역사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하면 역세권 개발을 위한 원도심 대개조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목포역과 관련된 김원희 후보의 공약을 다 잘 들으셨을 텐데요. 공약에 대한 의문사항들이 있으시면 다른 세 분의 후보들이 김원희 후보께 30초씩 질문을 하시고 김원희 후보께서는 1분 이내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은 박지원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용산역도 지하화 못하고 있잖아요. 과연 목포역을 2025년까지 지하화한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사의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볼 때 오히려 원도심에 굉장히 해악이 될 것입니다. 저는 1천억 가지고 되지도 않고 이것은 선거를 위한 허무맹랑한 공약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목포역에는 박물관식 역사를 지키기로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합의됐습니다. 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김원희 후보께서는 1분 이내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용산역의 지하화는 안 됐지만 경의선 지하화가 4,300억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부산역도 지하화를 전제로 해서 사업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희가 이제 예산 추계를 뽑아봤는데 목포역 신역사를 앞쪽으로, 그러니까 즉 진입부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 진입부로 옮기고 지하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하면 공사비를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목포역과 원도심에 대한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서 원도심의 신선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공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답변이 이어졌고요. 이어서 윤소호 후보께서 김원희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30초 내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 목포역 지하와 관련해서 목포를 너무 잘 모르시는 것 같다. 2025년까지 2단계 KTX 노선에 이미 목포 역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정해져 있는데 그 밑에 뻘땅입니다. 지금 현재 목포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KTX 증편이고 그것이 들어올 수 있는 2개의 도착선을 더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선후를 따진 일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데 거기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단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당이 우리 목포의 대표적인 뻘땅 아니었습니까? 저희 고등학교 때만 생각해도 연고 밑에 땅들은 다 그냥 하얀 뻘바탕이 드러나 있는 곳이었죠. 지금 어떻게 변했죠? 하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도시가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42층짜리 목포에서 가장 큰 랜드마크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건축 기술상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목포와 국토부 간의 중심 시가 지원 도시 재생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코레일이 목포역 부지를 한 70여 년 동안 쓰면서 목포역 주민들에게 그걸 어떻게 되돌려 줄 거냐 하고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철도관리공단에서 신역사를 짓는 계획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용역을 발주해서 종합 계획을 잘 세워낸다면 그런 예산 문제는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원희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황교안 후보께서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시작하시죠. 30초입니다. 네, 지금 목포역 지하화하겠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지정화보다는 목포요고 도로에서 구청호시장으로 가는 길까지 지상 다리로 연결하겠다는 목포시의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시 계획이 어떤지를 알고 계신지와 그다음에 지하화 해소보다는 자세한 계획을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시계획 상에 존재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저는 결국은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와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은 결국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국토부를 어떻게 설득해서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을 우리 목포가 따내올 것이냐, 그리고 코레일과 협의해서 이 목포역 부지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것이냐, 그리고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합의해서 어떻게 그 목포 신역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을 종합 다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각자 따로 진행되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돼서 낭비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지금 계획 잡혀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종합 용역을 발주하는 게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그 시민 참여형 용역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시민 합의에 따라서 목포역 지하화를 진행해 간다면 유라시암 시민광장, 목포역 민주광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목포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원희 후보의 공약 검증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박지원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을 듣고 다른 후보들께서는 역시 질문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먼저 박지원 후보의 공약, 발언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돼서 목포에 오니까 원도심의 목포 역사를 임성역으로 옮기고 거기가 시발역 종착역이 된 거예요. 이것은 원도심을 버리고 또 도서 연결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임성역에서 목포역으로 가져오는데 3년 걸려서 지금은 모두 목포역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임성역은 또 오감, 부주, 남악 굉장히 필요한 역이기 때문에 용산역 출발, 광명역 개념으로 목포역 출발, 임성역 스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아울러서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양경찰 정비 수리창, 그리고 4대 거점 관광도시, 또 김공장, 이러한 4,100억의 이미 확보된 국비와 지방비로 우리는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포인트를 두는 것은 신안의 해상풍력 발전, 이것을 성공시켜야만이 48조가 투자되고 1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목포 신안을 통합해서 아페도에 배우도시를 만들므로써 새로운 목포 신안 50만 시대를 열어가야, 그래서 교육과 문화에 투자를 해야 목포의 미래가 밝다. 참고로 도시는 50만 인구가 돼야 백화점도 들어옵니다. 네, 자, 이렇게 박지원 후보의 서너 가지 공약을 들으셨을 텐데요. 이 공약에 대해서 세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 지금부터 질문과 답변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이전 방식과 똑같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윤소하 후보부터 질문하실 텐데요. 30초입니다. 예, 여러모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목대 의대 문제에 대해서 김원희 후보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건 좋지만, 아니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목대 의대를 다 가져오셨다고 하면서 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선배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합니다. 저는 목포대학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서 물론 윤소하 의원이 추진을 했지만 저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목포대학 의과대학이나 간호학과 이러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T1을 결정해가지고 교육부로 넘기면은 거기에서 대학을 배치하는 겁니다. 저는 윤수아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왜 교육부에서 용역을 했을까? 또 저는 사실 국립 목포해양대학교 증원을 300명을 해준 경험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부에 의뢰해서 목포에 있는 대학들에게 간호학과 증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포의과대학의 설립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함께 추진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원희 후보가 순천에 팔아먹은 것은 잘못이다. 순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 윤소아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이어서 질문은 황교안 후보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4대 거점 관광도시로 인해서 일자리를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청년들의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관광 분야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오지 않으면 관광 분야에 일자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또한 관광은 개발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또 몰리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왜 황교안 후보가 대구에서 목포로 출마한 그 기회를 높이 평가합니다. 최근에 보면요, 저와 대척점에 있던 박근혜당, 한국당의 주영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초선 의원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 목포 시민들은 박지원이가 국회 가면 얼마나 거물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후원금도 보내줬더라고요. 대단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AI도 접근성이 나쁘면 안 옵니다. 관광도. 그래서 보성철도간 전철로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6시간 33분을 2024년도부터는 2시간 20분으로 땡깁니다. 송정리, 목포간 KTX도 22조 4천억을 들여서 2시간 내로 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접근성 다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박지원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김원희 후보께서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30초입니다. 네, 박지원 후보님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수산물 공약들이 눈에 띄던데요. 근데 지난 20대 총선 공약으로 국제수산식품 박람회 개최를 공약하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전혀 진척이 없이 이번 21대 총선 공약으로 다시 내셨더라고요. 공약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건 아닌지, 오히려 농수산물, 우리 지역에 맞는 농수산물 대표 브랜드를 개발해서 투자해 주는 게 주민소득을 올리는 길이 아닌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김공장 1조 1천억 국비를 확보해서 대양산단 옆에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일을 누가 했는가? 자, 목포 시민들이 에너지가 합쳐졌습니다. 왜 우리는 여수처럼 전주처럼 관광객이 안 오느냐? 모든 인프라를 갖춘 여수가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제가 목포로 가져왔습니다. 여수 MBC 국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수시는 멘붕이다. 여수 국회의원 3사람이 목포 박지원 하나 못 당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듭 기아 자동차를 가져오겠다. 23년간 대한민국의 자동차 공장 하나도 안 생겼어요. 목포역 지하화, 이것은 참으로 허무맹랑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약은 마치 의과대학을 중앙당에서 결정한 모른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박지원 후보의 공약 검증 시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후보들의 공약을 듣고 그 공약을 다른 후보들이 검증하는 시간, 이번에는 윤소아 후보 순서인데요. 윤소아 후보께서는 어떤 공약을 가지고 계실지 역시 1분 30초 안에 공약을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포를 새롭게 디자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의료도시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목대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난 4년간 청와대, 국무총리, 교육부, 보건복지부 만나고 또 만나면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끝까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소아가 한 일이고 윤소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에 만들어지는 수산 종합지원단지를 확대해서 목포를 명실공히 수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목포 특성에 맞는 수산양식 기자재 산업을 대양산단에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수산양식 기자재 산업은 그 규모가 현재 4조 6천억입니다. 25년이면 6조 5천억입니다. 이것을 선점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체류형 관광 도시, 그러한 것을 가족형 펜션 또 여성 전용 펜션 등등의 다양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목포 지역 모든 시민들이 평화광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성과로 올바로 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께서 이렇게 4가지 정도의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이 공약들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궁금하신지 한 분 한 분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먼저 황교안 후보부터 시작할 텐데요. 30초입니다. 질문. 네, 이번 선거에 목포대 의과대학교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위해서 3억 원을 확보를 하셨고 또 타당성 조사를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50만 명 서명 운동을 받아서 정부에 또 제출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의원님께서 진행하시는 의과대학 설립 추진 과정을 현재의 진행상 죄송합니다. 현재의 진행상을 알고 싶습니다. 예, 이제 BC 1.70이라는 대단히 높은 타당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지원 후보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할 일을 왜 교육부에 영역을 주냐? 아닙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은 교육부에서 영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의사 정족수를 늘려야 된다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 여당조차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인력 확대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확대 인원을 교육부에 넘기고 교육부에서 그 평가해서 하는데 거기에 제1순위가 지금 용역이 완료되었고 그것도 결과가 대단히 좋게 나온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이 유일하다. 그래서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 목전에 있다. 네, 윤수아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김원희 후보께서 궁금하신 점 질문하시죠. 네, 윤수아 후보님의 의대 유치 공약은 목포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고 윤수아 후보님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윤수아 후보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그리고 박지원 후보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만만치 않은 숙제입니다. 집권 여당의 힘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 김원희의 힘, 윤수아 후보의 헌신, 박지원 후보의 경륜을 합해 우리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하는 저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부분은 이미 정부 여당에서도 1순위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용역이 완전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김원희 후보께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번 순천과 같은 그런 사태가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가졌다면 집권 여당에게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을 빨리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 의지를 민주당 의원들하고 같이 모아오는 것이 우선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 문제가 이렇게 화두가 된 것은 광역자치단체 16개 중에 단 한 개도 없는 곳이 바로 전라남도 아니었습니까? 30년 한처럼 맺힌 우리 주민들의 부분을 정부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윤수아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박지원 후보께서는 어떤 점이 궁금하실지요? 질문하시죠. 이낙연 지사가 사선 국회의원 출신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형님, 경제부총리를 좀 방으로 불러가지고 저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의과대학 수고하신 또 영역을 받아낸 윤수아 의원의 업적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만은 과연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재부, 행안부 여기를 누가 설득해서 할까요? 집권 여당?
못합니다. 그리고 순천에 이과대학 설립한 사람 자격 없습니다. 네, 윤소아 후보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1분 안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목대 의대가 목전에 바로 와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의대 정원 단 한 명도 늘리지 않은 것을 정부 당국이 심각하게 인정하고 이것을 타개하겠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의사 인력 확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증명해 줬기 때문에 정부 여당 스스로 그 신설 의대 부분에 대해서 해내겠다. 그래서 의사 인력 이제 늘려야겠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발주해서 영역 결과가 대단히 좋게 나온 목포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1순위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인력의 부분을 넘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저한테 약속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윤소아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4.15 총선의 목포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끝으로 황교안 후보는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을지 1분 30초 안에 듣겠습니다. 예, 저는 살기 좋은 도시 목포로 육아하기 좋은 도시, 보육시설의 점진적 정면 국공립화와 생활 밀접형 문화체험 학습을 확대하겠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로서 목포 의대 대학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전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이 기대되는 도시로 남도 패스를 이용한 대중교통의 점진적 전면 무료화, 그리고 목포 랜드 브릿지와 구역 개발을 위한 시범적 관광 성장 특구 지역을 조성하여 관광 산업자들의 세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재 양성 중심지 목포로서 스타트업 하기 좋은 도시, 그 다음에 재창업자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로서 공기업들과 산학협력 R&D를 통한 유능한 인재들이 지역 이탈을 못하도록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포 유입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서 접근성을 확대시키고 남해안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을 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세월호 이전을 통한 목포 신항만의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자녀들이 목포를 떠나 서울과 광주와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맞겠습니까? 목포에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목포는 제2 판교, 제2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것이 저의 공약입니다. 네, 자 이렇게 황교안 후보께서 짧게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이 공약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궁금하신지 질문 30초, 답변 1분으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김원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황교안 후보께 묻겠습니다. 본인의 공약보다는 지금 중앙당 미래통합당의 문제를 지적해보고 싶은 건데요. 최근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일명 공수처법 폐지를 공동 선언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입니다. 개혁을 뒷걸음지게 하고 촛불 정신을 훼손하는 겁니다. 이 공수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은 이제 저희 여당에서는 진행하지 못했죠. 야당에서는. 지난해 국회에서 선거법 통과 위해서 4+1 만드셨고, 그 다음에 우리 윤소아 의원님도 동참을 하셨지만, 여당은 비례정당을 만들기도 하기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도 꼭 만들겠다 했는데, 여기에 여당 의원들은 욕도 많이 하셨죠. 공수처법 자체도 그렇게 혼자만의 법으로 진행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위 수사 자료는 원래 옛날부터 그 공수처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거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정권을 잡으신 뒤에 공수처법을 설치한 것은 나치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황교안 후보의 공약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박지원 후보께서 황교안 후보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30초 드리겠습니다. 거듭 진짜 대구 청년이 목포를 공부해가지고 좋은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지난 3년간 TV에서 가장 협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2번 청와대에서 만나가지고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5.18 다음 달에 40주년이 됩니다. 지금도 대구에서는 폭도가 일으켰다고 얘기합니까? 네, 아닙니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5.18. 저도 지금 광주에 와서, 아니, 목포에 와서 더 느끼게 된 건데, 5.18로 인한 지역 감정에 대한 우리 프레임은 정치적으로 끝났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미 일반 시민들은 5.18, 그 추모제를 만들고 5.18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와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목포에 나왔을 때 참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욕이나 하지 않을까, 누가 뭐라 하지 않을까. 이런 지역 감정과 지역 이기주의에 저는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지역 감정 없습니다. 지역 이기주의 없습니다. 그저 저를 한 명의 청년으로 봐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5.18 역시 대구에서는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역 학생들은 광주 폭동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윤수아 후보께서 질문하실까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잘 아시겠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비슷해가지고. 또 한교안 대표가 N번방의 호기심에 들어가 볼 수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N번방 접속 링크는 돈까지 지불해야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유포자, 이용자 모두 죗값을 치러 마땅하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성폭력 범죄에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 발의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좀. 이제 성폭력 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폭력 자체가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는데, 저희 당대표님께서는 당대표님의 말씀을 하신 거고, 저의 생각으로는 물론 다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요즘에는 이제 물리적 성폭력보다는 디지털화돼서 이제 서로 만나는 것보다 이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단죄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끊어내고, 또한 그것을 유출하는 자, 그것을 생성하는 자 또한 더 엄하게 벌해야 됩니다. N번방이 이슈화가 된 이유는 이제 다른 사람의 몸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갖다 붙이는 이제 디지털 그래픽으로 많이 그렇게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 성범죄는 아주 심각한 범죄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분의 개별 후보별로 공약을 잘 들었고요. 검증까지 하는 시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목포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부터는 좀 더 치열한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간의 1대1 주도권 토론을 이어갈 텐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다른 세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던져서 답변을 듣는 그런 토론을 이끄는 방식입니다. 각 후보에 대한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 내로 정리를 했으니까 1분 동안의 질문과 답변 이어가시면 될 텐데요.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인신공격적인 질문은 삼가주시고 정책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네 분 모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도권 토론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박지원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릴 텐데요. 박지원 후보께서는 윤소화 후보, 황기원 후보, 김원희 후보 순으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지원 후보께서는 윤소화 후보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1분 이내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수아 의원, 지금 의과대학이 정원이 49명이에요. 민주당 중앙당에서 순천에 주겠다 한 내용을 보더라도 49명. 그것은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서남대학의 TO를 전남으로 줄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알면서 목포 국회의원 출마자가 중앙당에서 합의된 것도 모르고 또 현장에 가서 같이 서명식에 배석을 하고 같이 만세를 부르면서 사진을 찍은 걸, 그게 가짜 편집이다. 사실이 아니다. 나는 반대했다. 하는데 그걸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과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윤소아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진은 거짓말 안 해요.
예, 저도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우선 김원희 후보께서 아니 목포의 후보가 거기에 가가지고 타 지역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부분에 참석해서 같이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경솔한 행동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박지원 후보께서는 지금 무언가를 잘못 알고 계시는데 거기는 공공보건의료전문대학이라는 부분이 49명의 부분은 우리들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국립목포의과대학은 그 공공의료전문대학 옛날에 이정입니까? 이정현 의원께서 흐트려 놓은 그 병원과 전혀 틀립니다. 네, 제한된 시간이 그러기 조금 짧긴 때문에 합니다만은 1분에 제한된 답변 시간이 다 지났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때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박지원 의원께서 계속해서 주도권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황교안 후보께 질문할까요? 질문 시간 1분입니다. 지금 황교안 후보, 김종인 위원장을 황교안 대표가 또 영입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아무 소리 못해요. 민주당 목포 국회의원님은 좀 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박지원이가 한 방 날렸어요. 좀 맛이 간 사람이다. 이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더라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 2년 반간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TV 토론에 TV 출연해서 누가 했는가? 대구 시민들은 누구로 알고 있으며 박지원을 어떻게 보는가?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참 오신 것 환영합니다. 네, 먼저 우리 정치 선배님, 제가 초면에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대구에서 우리 저희 박지원 의원님, 연예인입니다. 인기 스타십니다. 우리 홍준표 의원님이, 그 전에 홍준표 의원님께서 우리 요설이라고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아닙니다. 대구에서는 시원하게 말씀을 잘 하신다. 그리고 다만 많은 예산을 받아 가시는데 시야를 조금만 더 넓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좀 안타깝다라는 말도 많이 하십니다. 조금 더 젊으셨을 때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 일을 하시는 게 조금 축소가 되지 않았나 말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많이 넘어가신 것 같긴 한데 대구 분들은 의원님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박지원 후보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김원희 후보께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역시 질문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김원희 후보, 목포가 최고다. 이렇게 구호를 정했죠. 그런데 목포를 최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포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 제가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할 때 함께 일했죠. 함께 일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아 자동차를 목포로 가져오겠다. 이건 23년간 자동차 공장이 국내에서 하나도 안 생겼어요. 전부 외국에서 생겼는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자동차 생각한 거예요. 목포역 지하화 이러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답변해 주실 것은 기아 자동차 관계자들 만나보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요? 국토부, 교통부 만나봤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최근에 기아차에서 S플랜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1월에. 25년까지 29조를 투자해서 전기차 라인과 모빌리티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제 시간이잖아요. 분산형 일자리로 가버린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답변 시간 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까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기차 라인과 모빌리티 사업을 25년까지 29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로 이제 외국의 수출용 산업 기지에서 뭐 인도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국내용 전기차 라인을 어딘가 그 라인을 라인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들었고요. 저는 이것을 가능성보다는 시민 차원의 캠페인에서 함께 끌어내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목포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을 유치하는 시민 캠페인을 벌려서라도 대기업을 유치해보자. 그래서 그런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라는 주장입니다. 네. 자, 이렇게 후보자 간의 1대1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최대한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잘 지켜주시면 원활한 토론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도권 윤수호 후보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호 후보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황교안, 김원희, 박지원 후보자 순으로 토론을 이어가시면 될 텐데요. 먼저 황교안 후보께 질문하시죠. 우리 황교안 후보께 너무 정치적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아까 뭐 나치법 이런 발언하셔서 저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공수처법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킨 정의당 원내대표 출신입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 또 사법개혁을 향한 가장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될 수가 없고 기득권들이 판치는 이 수십 년의 부분들에 대해서 젊은 청년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공수처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부담되시더라도 이야기하세요. 예. 공수처법,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조국 사태와 아마 연결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위공직자인 우리 옛날에 전 법무부 장관께서 이 공수처법에 거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타겟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어야 됐는데 진행이 또 늦으면서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은 되게 알려진 거로는 되게 좋은 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힘을 쓰여져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법 조항을 제가 아직 법조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고위공직자들에게 칼을 갖다 대더라도 정확한 기준과 수치를 가지고 갖다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조국, 그리고 그 딸, 그리고 그 부인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수처법 통과됐는데 그거부터 정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네, 주어진 시간 1분의 시간에 답변 시간이 끝났고요. 자, 계속해서 윤수호 후보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번에는 김원희 후보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임성지구 택지 개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곳에 16개 단지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100%가 넘는 아마 이제 105% 이상의 주택 보급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도심 지역이 됐든 중도심 지역이 됐든 모든 지역의 주택 가격은 대단히 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임성역의 환승 기능 외에 그러한 무분별한 택지 개발로 해서 과잉 공급으로 인한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가져가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후보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목포의 도시계획이 좀 아쉬워요. 특히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참 아쉬운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풍선 지역, 풍선효과 지역으로 뽑히죠. 그러니까 이쪽을 개발하면 이쪽이 비고 또 다른 새로운 곳을 개발하면 또 중간이 비고 그래서 요즘 하단 공동화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임성지구 개발 문제가 또 지역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을 맞고 있는 목포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도 또한 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그 도시가 나아가야 될 비전과 방향 그리고 그 도시를 균형 있게 어떻게 개발할 거냐라고 하는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슨 역할을 해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좀 더 이상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까지 와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하여간 균형 있는 향후에라도 균형 있는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1대1 주도권 토론 이어가고 있는데요. 윤소화 후보께서 이번에는 끝으로 박지원 후보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한테는 하지 마. 박지원 후보께서는 늘 큰 정치, 힘 있는 정치 말씀하십니다. 정말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선거 때마다 이야기했고,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 비서실장까지 하신 경륜이 있으신 분이고 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해서 선거 때마다 공약을 하셨는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 하지 못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장 심각한 것 하나가 지금 오감지구의 신도시의 교육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저는 행복중학교로 중학교 문제는 일정된 공동학군을 구성해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신설 대체와 관련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들으시고 박지원 후보께서는 답변 1분 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윤수아 의원이 오감 부주 지구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고등학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학 부지로 병원 부지로 와 있는 거기를 용도 변경해서 개발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개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고등학교 부지로 7,000평이 만여 평이 있기 때문에 목상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지만은 옮기겠다고 했다가 안 옮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보다는 거기에 인구를 위해서 고등학교 신설을 해야 된다. 꼭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성역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오감, 부주, 삼양 그리고 남학지구 주민들이 전남도청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임성 개발은 지금 찬반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주도권 토론 윤소아 후보의 순서는 모두 끝났고요. 이번에는 주도권을 황교안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후보께서는 김원희, 박지원, 윤소아 후보 순으로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원희 후보께 궁금하신 점 질문하시죠. 1분입니다. 네, 김원희 후보님, 지난 3월 27일 대전 현충원에서 우리 서해 수호의 날, 우리 5회째를 맞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처음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후보님께서도 그걸 보셨을 건데, 그때 우리 윤청자 노무께서 대통령의 손을 잡으며 말씀을 주셨죠. 천안함의 복침은 누구의 소행인가? 과연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 천안함의 복침이 누구와 했는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한 이제 이게 해군 부대가 우리 목포 시내에 가까운 데 있습니다. 이 방송을 해군 장병들이 시청을 하고 있는데 순직한 장병 중에 그 자녀들이 16명이나 있습니다. 이 4.15 총선을 의식해서 또 나오신 게 아닌가? 그게 궁금합니다.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대통령께서 그 노모께 말씀하신 게 저의 답변입니다. 저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의 폭침으로 항상 발표하고 있고 그 입장을 경결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날 그 노모님께 아마 위로가 되는 대통령의 말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직하신 우리 해군 장병 여러분의 영령께 위로와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집권여당 후보 김원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앞장서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순직한 영령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 살아계신 가족들에 대해서 저희 정부가 확실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원희 후보의 답변이 끝났고요. 자, 주도권을 가진 황교안 후보께서는 이번에 박지원 후보께 질문을 드릴까요? 네. 후보님께서 이제 금기원래를 주장하시고 그렇게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먼저 우리 DJ 대통령 만나실 때 LA에서 만나셨죠? 워싱턴 DC. DC.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후보님의 그 고향은 진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후보님은 왜 어떤 연유로 목포를 이렇게 딱 선택을 하게 됐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목포에서 학교를 다녔고 목포에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서 지원 발전하는 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좀 더 길게. 네. 여기 뭐 목포에서 나온 분들이 고향이 목포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초중고를 나온 건 저밖에 없습니다. 네, 박지원 후보의 답변 시간이 40초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끝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예, 말씀하시죠. 제가 답변 말씀드릴게요. 시간. 예. 우선 우리 황 후보가 대구에서 연예인처럼 인기가 좋다. 이건 제가 붙인 게 아니에요. 정치구단, TV 라디오 스타, 금기원래 다 목포 시민들이 그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십시오. 저한테 조금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이 후보들, 김원희 후보, 윤소아 후보, TV에 비치면 제가 더 젊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대구 돌아가서도 꼭 그걸 좀 하세요. 저 목포에 있을 건데. 자, 이렇게 황교안 후보의 주도권 토론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끝으로 황교안 후보께서 윤소아 후보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의과대학 설립 추진 계획이 2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또 우리 비례대표도 되셨는데 당선 뒤에는 이제 진행률이 좀 더디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윤 후보님의 생각을 시민 앞에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저 미래통합당 자체가 후보가 저밖에 없지만 이제 점점 미래통합당도 이제 목포에다가 보수의 씨앗을 심기 위해 많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오실수록 또한 또 제가 기회가 된다면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윤 후보님께서 의과대학을 추진하신다면 윤 후보님의 왼팔 역할이 돼서 저도 성공하도록 노력을 같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희 뜻을 아시겠습니까? 네, 의대 설립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같이 하고 해주신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저는 1997년도에 목대 설립, 의대 설립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1600명의 시민 서명 운동을 받았습니다. 국무총리까지 가고, 그리고 국회까지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제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비서실장 하셨던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절호의 기회를 국민의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을 주면 정치적 역풍이 우려되니까 안 된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처럼 맺혔습니다. 아까 그동안에 성과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4년 만에 이런 결과를 내온 게 아닙니까? 그것을 오히려 높게 평가해야죠. 네. 자, 윤소아 후보의 답변으로 황교안 후보의 주도권 토론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 주도권 토론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주도권 토론 마지막 순서 김원희 후보께 토론의 주도권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질문 순서는 박지원, 윤소아, 황교안 후보 순으로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박지원 후보께 질문하시죠. 네.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전남권 의대 유치 공약이지 순천 의대 공약이 아닙니다. 분명히 팩트 체크해드리고요. 두 번째 팩트 체크해드립니다. 순천에 이낙연 선대위원장을 환영하러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남권 의대 정책협약식이 있었고요. 저는 동남권 의대 유치 공약을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낙연 선대위원장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동영상에 그대로 나와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목포대 의대에 관련한 개인적인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각별한 핵심 공약입니다. 저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 때문에 이 아들을 치료할 수 없어서 목포를 떠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3살이 넘도록 말을 못해서 결국 발달장애 판정을 받고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이런 제가 목포대 설립 반대하겠습니까? 가장 절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김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의 의도 잘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박지원 후보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실적이 있습니다. 한국병원의 닥터 헬기, 전남병원의 심혈관센터, 그리고 국립목포병원의 결핵센터. 또 최근에 중앙병원의 전남 어린이 재활병원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가 180억 국비 도비가 확보됐는데 20억을 못 내서 돌려보낼 그런 운명에 처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도 섬에서 목포에서 광주로 후송하면서 저희 형님이 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사망한 그런 쓰라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포 국회의원 어떠한 경우에도 의과대학을 목포로 가져와야지 순천으로 주겠다. 그리고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진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명식에 거기에서 만사 부르는 이 사진이 뭡니까? 네. 자, 김원희 후보의 주도권 토론, 주도권을 가지고 이번에는 윤소아 후보께 질문하도록 하시죠. 네, 윤서 후보께 묻겠습니다. 공공의료가 확충되면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진료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지역 주민의 예방과 검진 등 대규모 공공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서 후보께서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의과대학 설치와는 별개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확대 계획, 어르신을 위한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 그리고 의료시설 접근성 강화, 무상의료 실현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의료 정책이 제안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윤소아 후보께서 세우고 있는 목포시 공공의료 확대 계획 말씀해 주시죠. 예, 공공의료 부분은 1차, 2차, 3차의 의료 전달 체계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 결정판이 바로 목대의대입니다. 3차 진료기관이 존재함으로써 오히려 1차, 2차, 3차의 이 의료 전달 체계에 의해서 목포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는 대단히 질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목포시 의료원의 자체 위상을 도립 정도로 해서 높여내는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지원 후보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심내혈관센터 무슨 목포병원 한 부분을 후보께서는 너무 이렇게 큰 숟가락을 갖고 계셔가지고 너무 자주 얹으셔요. 그렇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부분은 같이 해내야죠. 네. 네, 주도권 토론 김원희 후보, 마지막으로 황기훈 후보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 박지원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구에서 낯선 볼모지 목포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 대구 경북 지역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죠. 힘든 대구를 위해 광주가 먼저 손 내밀었고 대구의 중증 환자들이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전남에서도 지원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죠. 황교안 후보께서 영호남 지역감정 해소와 상생 발전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입니까? 네, 영호남들은 서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영남에서 또 이제 전라도를 잘못 알고 있고 호남을 잘못 알고 있고 호남에서도 영남을 잘못 알고 있는 이유가 서로의 교류가 너무 없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역은 다 있습니다. 뭐 2시간 반, 3시간 만에 다 가죠. 하지만 그 키로수는 400km가 넘어가죠. 근데 대구하고 광주, 대구하고 목포는 키로수 따지면 200몇 킬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4시간입니다. 이 영호남의 화합을 위해서는 먼저 교류가 가장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 같은 경우에도 너무 제가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늦게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진보분들은 우리 영남 쪽에 수십 년간 나오셔서 진보의 뿌리를 심으셨습니다. 저 또한 보수의 씨앗을 전라도, 목포에 심어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네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22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중 토론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각 후보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목포시 현안에 대해서 정견을 밝히겠습니다. 그 정견을 밝힌 이후에 다른 후보들이
질문하는 집중 토론인데요.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정견은 1분이고 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 역시 1분씩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한 각 후보의 철학을 보다 깊이 있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 토론은 윤소아 후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견 및 집중 토론, 윤소아 후보의 정견 1분 동안 듣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중심 화두도 목대의대입니다. 저는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정치인가? 이것이 선거인가? 그래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물론 한 정치인의 경솔한 행동, 사려 깊지 못한 것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가 뜻없이 이것을 정쟁화하는 것도 저는 목대의대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올바른 정치인들의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자제하고 또 자제했습니다. 왜? 목대의대가 논란 없이 지금 거의 9분 능선을 넘은 그것이 그 성과가 그대로 오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들에게 정쟁을 멈출 것을 호소합니다. 네. 자, 윤소아 후보의 정견을 잘 들으셨을 텐데요. 자, 나머지 세 분의 후보께서는 이 윤소아 후보의 정견에 대해서 1분 동안 질문을 하실 수 있고 또 답변은 1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 1분인데요.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황기원 후보부터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목대의대 쪽으로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제가 좀 다른 걸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선거법 통과 위해서 4+1 적극 동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 공수처법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비례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했는데, 미래통합당 저희 만들겠다고 해서 미래한국당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여당 의원들 아까 욕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순번으로, 그러다 보니 순번으로 우리 후보님께서 6번이 돼요. 밀려버렸습니다. 이거 여당의 행동에 대해서 원내대표로서 솔직한 심정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당 행동 탓하기 전에 먼저 원인 제공자이신 미래통합당, 구자유한국당부터 이야기해야죠. 아니 정치개혁하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하자 해가지고 1년간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그 취지에 저희들은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꼬라도 트자 한 중간에 윤소아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짜 정당, 위성 정당을 들고 온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그 부분은 지금 남마처럼 얽히고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구나 거기에 절대 안 된다 하던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여당이 거기에 편성하는 것을 보고 이게 우리 앞으로 정치 희망이 있냐? 네. 자, 황기원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요. 이어서 김원희 후보께서 윤소아 의원 후보께 질문을 하시면 될 텐데 질문 시간 역시 1분이고요. 윤소아 후보의 답변 역시 1분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김원희는 우리 목포의 의대와 대학병원을 유치해서 우수한 의료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 목포 시민들이 최고의 의료 복지를 누리는 그것을 실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지역 의료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그동안 의대 유치를 위해 애써주신 윤소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년 전부터 공약하셨던 박지원 후보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대 유치는 이렇게 두 현역 의원님들이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힘 있는 여당이 추진했으면 다른 결과를 가져왔으리라 믿습니다. 윤소아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쟁을 멈추고 그 제안에 동의하고요. 김원희의 집권여당의 힘, 윤소아 후보의 헌신, 박지원 후보의 경륜을 모아 함께 목포 의대 유치를 위해 노력하자는 그런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의 문제는 거의 해결 지점에 와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옆에서 같이 힘을 합해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말씀드립니다. 정부 여당이면 할 수 있다. 그럼 국민의당 출신의 이제 지금 당 이름을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권 교체를 하셨어요. 국민의 정부 시절에 집권여당, 그것도 목포, 목대의대 왜 하지 못했습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가 열심히 뛰느냐,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이느냐, 그 결과가 이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자, 각 후보의 정견을 듣고 그 정견에 대해서 질문과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수아 후보의 정견 다들 들으셨을 텐데요. 끝으로 박지원 후보께서 윤수아 후보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1분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목포 의과대학 설립을 하지 못한 것은 의학 분업 때문에 또 당시 의사 수가 많았습니다. 외국으로 의사들이 나가는 것도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의과대학에 10% 정원을 줄이기로 의사협회와 합의해서 의학 분업이 실천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도 인구수가 감소하고 의사 수가 너무 많다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코로나라는 불행 속에서 어쩌면 우리 전남에는 목포에는 행복이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감염병원, 3차 병원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을 목포에 만들어야 된다. 부속병원을 부주동 공지에 만들어야 된다. 이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가져옵니다. 서부정비창, 4대 권정관광도시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서부정비창 저도 8년 동안 노력을 하신 건 아는데 저는 3년 만에 가져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남은 1000명당 의사 수가 가장 낮기로 꼴찌에 그리고 통계 수치로 174만 원이라는 가장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남에서 가장 높은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1년에 30만 명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변명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 논리로 피해갈 것이 아니라 뛰셨어야 됩니다. 힘 있는 정치이셨다면. 그렇다면 목대의대는 대학병원은 그 전에 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소아 후보의 정견과 답변이었습니다. 자, 각 후보의 정견을 듣고 자유롭게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황교안 후보의 순서인데요. 황교안 후보가 생각하는 목포시 현안은 무엇인지 1분 이내에 정견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포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토목, 건설, 건축으로는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은 이미 예전의 방식입니다. 건축과 개발로 도시가 개발되면 이미 많은 도시들은 발전되어 있을 겁니다. 1년에 목포가 벌어들이는 세수는 8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목포가 사용하는 지출 비용의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포시는 매년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년 마이너스인 이 목포를 플러스로 바꾸려면 현재의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을 불러오고 즐기고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갑자기 많은 상점들이 생긴다고 사람들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삼겹살 살집 차려놓는다고 장사가 전부 다 잘 되겠습니까? 맛에 대해 승부하고 연구하고 서비스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광고하지 않아도 홍보하지 않아도 다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목포는 서비스를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네, 황교안 후보의 정견 잘 들었습니다. 새 후보께서는 황교안 후보의 정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1분 동안 질문하고 황교안 후보께서는 1분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순서는 김원희 후보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정과 비리로 대한민국을 얼룩지게 했고 무능함으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세월호를 버렸고 그때 이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여태껏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며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이 편지를 환영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이 편지가 천금 같은 말이라며 총선 승리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는 국민이 촛불로 세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살펴야 하는 것은 구치소에 갇혀 있는 범죄자의 아니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입니다.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의 행태에 대해 사과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저희 미래통합당은 현재 기조에 맞춰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꾸 예전의 일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박 대통령 세월호 많이 말씀만 하시는데, 촛불 시민의 혁명은 이제 세월호가 시작된 게 맞습니다. 다만, 이게 국민의 힘을 보여준 것일 뿐이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국민이 내려가라는 대통령, 그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미래통합당은 그 보수의 기조를 맞춰서 전부 정정당당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는 코로나 대책이나, 그리고 중국의 이제 전기 라인을 중국에 파는 행위, 그리고 공기업들이 중국 자본을 많이 받아들이는 행위들은 어떤 게 정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 미래통합당은 정정당당하게 모든 시민들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지원 후보께서 황교안 후보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목포 영암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선포된 것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 영암, 해남 네,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전라남도 지사와 특히 대불공단 입주업체 대표인 네. 고창효 회장 등 저에게 간곡히 요구했습니다. 연장됐어요. 그래서 목포에도 4천 개의 희망근로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데,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우리 목포가 많은 기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보시며 코로나 투쟁수당으로 한 사람당 100만 원, 4인 가구 40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망하고 죽고 그 다음에 지원할 거예요? 그 생각 좀 밝혀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100만 원씩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결국은 미래 세대에게 빛을 안겨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위기 대응 지역도 좋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도 좋은데,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자꾸 고기만 갖다 줘서 되겠습니까? 100만 원씩 주시는 거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모사로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이 다 갚아야 하는 돈이고 우리 아버지들이 계속 갚아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세금이나 또 다른 방식으로 갚겠죠. 지금 당장 주어진 100만 원이 기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에 우리한테는 어떻게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반대하는 게 확실하다고,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황교안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끝으로 윤수아 후보께서 황교안 후보께 질문하시죠.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IMF 시기에도 공적 자금을 51조 투여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28조입니다. 그때는 주로 대기업에 해 주었습니다. 네. 이것은 국민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절박한 생계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이미 정의당은 재난 기본소득 1인당 100만 원 부분을 공약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재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은 청년으로서 또 목포를 고통을 하는 사람들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꾸 이제 박 후보님께 다음 네, 기회에 1분의 질문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황교안 후보께서는 끝으로 답변하시죠. 네, 지금 선거로 많은 분들이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5 모여서 손도 흔들고 피켓도 들고 있고, 또한 지금 공원에 가시면 이제 한 분, 두 분씩 사람들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만 원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100만 원, 뭐 온라인 쇼핑몰에 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100만 원이 나오고 해도 이걸 어차피 마트를 가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실현하시겠습니까? 이 100만 원은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좋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빛을 남겨줍니까?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IMF 공적 자금 51조, 아직도 28조 회수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걸로 인해서 빚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 방법만 저희는 알려줄 뿐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고기를 잡아주진 않습니다.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지. 네,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오늘 2시간 동안 준비된 토론의 마지막 순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견을 듣고 그 정견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의 집중 토론 이어가는 시간. 이번에는 김원희 후보가 생각하는 목포시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견을 듣고 다른 후보들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원희 후보께서는 1분 동안 정견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20대 국회는 식물국회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부패 세력에게 수시로 발목 잡혔습니다.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지금 목포가 전국적 관심을 받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목포의 승리가 호남의 승리를 견인하고 호남의 승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성공, 정권 재창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총선 승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김원희 후보의 정견 발표였고요. 이번에는 박지원 후보부터 질문을 좀 이어갈까요? 질문 시간 1분입니다. 민주당 압도적 승리를 호남에서도 하면요, 옳지 않습니다. 역시 경쟁 체제가 돼야만이 뿌리는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 어떤 의원이 박지원만큼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호남의 이익을 위해서도 목포의 발전을 위해서도 진보 정권 재창출이 필요합니다. 총선 때는 분열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보수도 몇 개로 분열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선거는 통합입니다. 이념별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을 창당했지 않습니까? 이 박지원이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 발전을 위해서도 뿌리가 같은 사람들에게 경쟁시키는 그러한 구도가 좋다. 거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전국의 총선 판세를 보면 부산, 경남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은 김부겸 전 장관조차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매일 여론조사가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그리고 수도권마저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호남입니다. 호남에서 민주당에게 힘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의 집권 하반기를 안정적으로 전국을 운영할 수 있고 그 힘으로 정권 재창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 호남이 그 중심에 있는 목포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윤수호 후보께서 질문하시죠.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목포 정치 역사에서 정말 중앙에서 낙하산식으로 내려왔다가 목포 시민들께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고 다시 또 떠나는 그런 정치는 수십 년 반복됐습니다. 이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저는 김원희 후보께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6개월 하셨다는데, 아니 그 6개월의 기간 동안에 과연 어떠한 검증을 할 수 있었는지, 이것은 곧 정치적
지금까지 관례처럼 진행되어 온 낙하산식의 그 탓설뿐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왔다 떠나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저 여기서 초등학교, 용호초등학교, 제일중학교, 마리아해 고등학교 졸업했고요. 그리고 26세 목포에 내려와서 야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 제대 후에는 동부시장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세일산업이라는 청계농공단지의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큰아들의 장애 판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리고 목포로 돌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행비서 7급 일하면서 차관급 부시장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당, 정, 청, 서울시, 교육부에서 일하면서 많은 경험과 능력을 쌓았습니다. 이제 목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습니다. 이제 목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김원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김원희 후보의 정견 발표와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가 될 듯 싶습니다. 박지원 후보의 정견 발표와 집중 토론인데요. 황교안 후보의 질문이 하나 더 남아 있었군요.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황교안 후보께서 김원희 후보께 질문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저번 지방선거 때 대구 경북에도 모든 1등은 민주당이 싹쓸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민주당이 다 어려운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아까 앞서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 경쟁과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 목포와 이 전라남도에는 왜 진보만 있었을까요? 이제는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보수의 표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구의 진보의 김부겸 의원님 또 힘들다고 하십니다. 왜 힘드실까요? 그분 인기도 되게 좋고 거의 최초로 진보가 되신 분인데 지금에 와서야 왜 힘드실까요? 그리고 목포는 끝이자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보수의 씨앗은 목포에서부터 꽃이 필 겁니다. 네, 이미 저희 호남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우리 보수 진영을 안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이정현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전북의 정운찬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호남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수까지 포용하는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포는 다릅니다. 목포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고 민주당의 심장이자 뿌리입니다. 목포에서 보수의 승리를 예견한다는 것은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보수적인 활동은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대표성을 갖는 국회의원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김원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치개혁을 성공시키고 정권 재창출에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박지원 후보의 정견 발표와 집중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목포시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견 발표 1분 동안 이어가겠습니다. 목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세계적으로 우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이 망하기 전에, 사람이 죽기 전에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서 죽으나 마찬가지다. 이런 절규에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1인당 400만 원, 1인당 100만 원, 4인 가구 400만 원의 코로나 전투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살려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5천 개의 일자리는 4,100억의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신안에 해상풍력 발전 이렇게 해서 1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가지고 목포와 신안이 통합해서 50만 시대로 가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없는 전라남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박지원 후보의 정견 발표였습니다. 이번 토론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어나갈 텐데요. 먼저 윤소아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포 시민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후보님 홈페이지에 변화와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고 나와 있습니다. 4년 전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정권 교체만 되면 호련히 떠나겠다. 이것은 안철수
전 대표로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한 번만 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공약으로 서산원구집을 개발 약속했고 또 의정보고서에서도 고층 아파트 부분에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인데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지역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또 말을 바꿨습니다. 나는 반대했다. 2017년부터. 남학 쇼핑몰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나 있는 한 못 들어온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 바꾸기를 너무 잘하는 박지원 후보님께 그렇지 마시라 어르신으로서 하는 말씀을 네, 답변 듣겠습니다. 윤소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목포,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고 경륜 있는 그래도 박지원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 현재의 목포를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바꿀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그래도 헤쳐나갈 경험과 경륜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안, 해상풍력 발전 12만 개, 48조 이러한 큰 일을 해서 목포 신안을 통합해서 50만 도시로 만들어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당면한 이러한 문제를 즉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대응 지역을 잘 대처해서 연장할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목포 시민들이 생각하듯 그래도 박지원이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네, 이어서 황교안 후보께서 질문하시죠. 네, 목포 시내를 다니면 일자리는 많습니다. 다만 일하고 싶은 자리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청년들의 이 일자리는 많은데 너무 힘들고 고되고 혹은 복지가 안 좋아서 일을 하기 싫은 겁니다. 일하고 싶은 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광주, 서울로 다들 목포에서 떠나가는 거죠. 우리 후보님께서는 아까 코로나19가 되게 힘들다고 말씀 주셨는데 아마 이 질문이 나올 거라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목포에서도 지금 벌써 7번째 확진자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좀 막는다고 하죠. 근데 이전에 우리 의사협회나 등등 전문기관들이 일찌감치 차단을 해야 된다 했는데 막지 못하고 그리고 목포에도 7번, 8번 막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막는 이 의료기술과 이런 건 믿고 있지만 과연 이 대응책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은 세계가 평가하는 비교적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유입 차단을 저는 한국당보다도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관리 잘못해가지고 자꾸 확진자가 목포에서도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해외 동포나 외국인들을 14일간 수용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방역. 저는 곧 끝날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민생 경제가 파탄나면은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제가 해봤습니다. 그때는 51조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28조 회수 못했지만은 경제가 살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영업에도 돕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 오늘 순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원희 후보께서 박지원 후보께 질문해 주시죠. 20대 국회는 소위 식물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큰 책무는 입법 활동인데요. 발표에 의하면 박지원 후보께서 3번의 국회의원을 하시는 총 12년 동안 51건, 1년에 평균 4.25건의 대표 발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중 총 11건만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년 평균 1건이 되지 않는 실적입니다. 경실련에서 발표한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가장 적게 발의한 의원 명단에 포함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일 잘하는 국회법을 발의해서 제정해보고 싶습니다. 국회 파행 시 세비를 삭감하고 해당 정당에 불이익을 주고 국회에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입법 활동을 게을리했을 때는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지원 후보님의
입법 활동의 어려움, 그런 처지를 좀 듣고 싶고요. 그런 대책에 대해서도, 제안에 대해서도,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김원희 의원은 국회 보좌관을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대표나 원내대표들은 후배 초선 의원들에게 법안 발의하도록 하고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평가를 해야지. 가령 5.18 신상 특별법 제가 1호로 발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잘 모르는 소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올해 20대 국회가 이 꼴이 된 것은 미래통합당, 한국당이 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보세요. 국회는 버리고 광화문으로, 대구로, 부산으로 태극기 부대들하고 밤낮 데모만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박지원만큼 비난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청와대로 2번 만나가지고 진짜 방송에는 그렇게 해준 것 감사하다. 더 해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네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벌써 준비된 토론 시간이 모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각 후보자별로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또는 미처 말씀하지 못한 정견을 듣도록 할 텐데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각 후보별로 30초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황기원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KBS 방송국이 주관한 미래통합당 기호 2번 황교안을 비롯 우리 두 분의 선배 정치인과 토론하게 되어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미래통합당 기호 2번 황교안은 IT 전문가, 도시발전 전문가, 그 다음에 관광 전문가로서 목포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적은 이루어지기에 기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미라클 목포로의 도약 2020년 4월 15일 여러분의 선택이 목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원희 후보 30초간 마무리 연설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토론을 시청해 주신 목포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지원, 윤소아 후보님 두 분의 경륜과 지혜 잘 들었습니다. 목포가 민주당의 중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기호 1번 김원희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목포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정권 재창출과 호남 대통령도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김원희가 반드시 새로운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목포는 최고다. 네, 이어서 박지원 후보입니다. 선관위에서도 잘 뽑고 잘 찍자 합니다. 무조건 민주당 찍어서는 안 됩니다. 목포만은 인물을 보고 가야 됩니다. 투표를 하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12년간 금기 원래를 지켰고 TV 라디오 스타 그리고 예산 도둑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목포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제 일자리 창출하고 교육에 투자해서 목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3번입니다. 네, 이어서 끝으로 윤소하 후보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참 많은 세월 여러분과 함께 부대끼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의 의정활동 속에서 여러분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목포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일을 제대로 하는 힘 있는 재선 의원 윤소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네 후보의 마무리 연설을 끝으로 목포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네 분의 후보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격을 높이는 수준 높은 정치, 유권자들의 현명한 투표에서부터 시작하게 되겠지요. 4.15 총선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에 후보자들의 정책을 꼼꼼히 검증하시고 꼭 4월 15일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모바일과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